선생님, 어젯밤에도 새벽에 한 번은 깨셨죠? 딱 새벽 3시, 4시 그 시간이에요. 눈은 떴는데 몸은 피곤하고 다시 자고 싶은데 잠은 안 들고. 아이고 또 시작이네 이 생각 들면서 시계 한 번 보고 한숨 한 번 쉬고 물 한 모금 마시고 화장실 한 번 다녀오고 다시 누웠는데 더 말똥말똥해져서 결국 휴대폰 켜는 분들 많거든요. 아니면 혹시 이런 경험도 있으세요? 낮에는 괜찮다가 밤에 누우면 다리가 영 불편하고 쥐가 날 것 같기도 하고 종아리가 당기고 발바닥이 욱신거리고 그리고 겨우 잠든 것 같은데 새벽에 깨서 화장실 가요. 다녀와서 다시 눕는데 잠에 못 드시고 아이고 또 잠다 잤다. 이런 날이 반복되죠. 오늘 영상에서 이런 증상들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까요? 여기서 질문 하나만 던져볼게요. 잠들기 전에 미지근한 물에 소금 아주 조금 이거 어디서 한 번쯤 들어보셨죠? 듣자마자 이런 말 나오실 거예요. 의사 선생님 그거 짜게 먹으라는 거 아니에요? 혈압 오르는 거 아니에요? 괜찮은 거예요? 이 질문 많이 받습니다. 오늘 얘기는요, 소금물이 어떤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어떤 사람은 절대 하면 안 되는지 그걸 쉽게 말로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불면증 얘기만 나오면요, 다들 마음이 급해지거든요. 오늘 밤만 좀 자게 해주세요. 이 마음이 너무 절박하니까 쉬운 방법이 보이면 그냥 달려들어 버려요. 그런데 잠은요, 몸이 이제 쉬어도 되라고 느끼게 만들어야 와요. 몸이 그렇게 느끼게 하는 요소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몸속의 물 그리고 전해질 균형입니다. 그러면 제일 궁금한 건 이거죠. 그래서 그 소금물이라는 게 대체 뭘 해주길래? 우리 몸은 전기로 움직입니다. 뇌도 전기, 심장도 전기, 신경도 전기, 근육도 전기예요. 그런데 물만 많이 마신다고 전기가 잘 흐르는 게 아닙니다. 전기가 흐르려면 길이 있어야 하고 그 길을 만드는 재료가 전해질이에요. 대표적인 재료가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같은 것들이죠. 어르신들이 밤에 누우면 다리가 불편하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괜히 불안해지고 잠이 얕아지는 분들 중에는요, 몸속 물은 충분한데 전해질 균형이 흐트러진 경우가 꽤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생님, 저는 건강 때문에 저염식 하거든요. 짠 거 최대한 안 먹어요. 그게 좋은 거 아닌가요? 잘하고 계신 거예요. 음식을 과도하게 짜게 먹는 건 분명히 안 좋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덜 짜게와 아예 극단적으로 안 먹기는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물을 많이 마시면서 소금을 거의 안 먹으면 몸이 이상하게 피곤해지고 편안하지가 않아요. 누워서 쉬는데도 쉬는 느낌이 안 나요. 그게 밤에 잠으로 넘어가는데 방해가 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실제로 많이 듣는 말이 이런 거예요. 선생님, 잠은 자는 것 같은데 잔 것 같지가 않아요. 이거요, 정말 흔합니다. 잠든 시간만 보면 길게 잤는데도 몸이 밤새 긴장했던 분들이 이런 말을 해요. 왜냐하면 심장이 편안한 심박수로 내려가지 못하고 신경이 풀리지 못했거든요. 그럼 소금물은 그 판단을 어떻게 돕느냐? 원리는 단순하게 말하면 너무 자극적인 방식이 아니라 몸에 지금 편히 있어도 된다라는 힌트를 주는 겁니다. 미지근한 물만으로 몸을 진정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분들이 있어요. 거기에 소금이 정말 아주 조금 들어가면 어떤 분들은 체액과 전해질 균형이 더 안정되면서 신경신호가 덜 예민해지는 느낌을 받아요. 마치 집안에서 계속 깜빡거리던 조명이 전압이 안정되면서 부드럽게 어두워지는 것처럼요. 그렇다고 여기서 그러면 소금 많이 먹으면 더 좋겠네 이렇게 가면 바로 응급실 갑니다. 핵심은 아주 조금입니다. 맛이 거의 안 느껴질 정도. 짜게 먹으면 갈증이 생기고 혈압이 오를 수 있고 몸이 붓고 밤에 더 깰 수 있어요. 오늘의 핵심은 균형입니다. 아주 약하게 맛이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몸이 과하게 반응하지 않는 선에서. 이게 계속 반복해서 나올 규칙이에요. 조금 천천히 안전하게. 하지만 오늘 영상을 보고 나도 오늘 밤부터 무조건 해봐야지라고 생각하셨다면 내가 고혈압이 있으신지 혈압약을 드시는지 심장이나 콩팥에 문제가 있다고 들으신 적이 있는지 의사에게 염분을 제한하라고 분명히 안내받았는지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경우라면 무조건 전문가와 상의가 먼저예요. 반대로 건강검진에서 큰 문제는 없고 평소에 물을 많이 마시는데 저염을 너무 과하게 하고 있고 밤에 화장실 때문에 자주 깨고 쥐가 나고 손발이 차고 누우면 괜히 두근거리는 느낌이 있는 분이라면 괜찮으실 거예요. 조금씩 마셔보면서 내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면서 가는 거예요. 잠은 억지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몸이 천천히 반응하게 하는 거예요. 잠깐 솔깃해질 만한 얘기 하나를 꺼내 볼게요. 밤에 자꾸 깨는 분들이 실제로 가장 괴로워하는 건 잠들기 어려움도 있지만 깬 뒤 다시 잠드는 게 더 어려워요. 처음엔 잠이 오다가도 새벽에 한 번 깨면 그 뒤부터는 뒤척이기만 하고 심장이 괜히 빨리 뛰고 머릿속으로 온갖 걱정이 돌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 중에서 미지근한 물에 아주 약한 소금물을 천천히 마시는 습관을 들이고 나서 새벽에 깨더라도 다시 잠드는 시간이 줄었다고 말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이런 반응을 보이실 겁니다. 이거 진짜면 좋겠다.
근데 너무 간단해서 믿기가 어렵네. 맞습니다. 간단해서 더 의심스럽죠. 그런데 몸은 생각보다 단순한 원리로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너무 복잡한 해결책이 아니라 기본을 다시 맞추는 것만으로도 좋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수면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면제를 이야기하기 전에 집에 있는 재료 하나로 기본 리듬을 만드는 방법을 함께 점검해 보려는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 나이가 들수록 왜 잠이 줄어드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첫째, 활동량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낮에 몸을 많이 쓰면 밤에 자연스럽게 수면에 들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피로 누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움직임이 줄면 피로 누적이 덜 되고 밤에 잠이 안 오게 되는 거예요. 둘째, 햇빛 노출이 바뀝니다. 낮에 밖에 나가서 햇빛을 받는 시간이 줄고 밤에는 실내 조명과 화면 빛을 오래 보게 됩니다. 그러면 몸의 생활 패턴이 혼란스러워집니다. 셋째, 약의 영향도 있습니다. 혈압약, 이뇨제, 감기약, 진통제 여러 약이 수면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넷째, 밤중 화장실에 자주 간다. 이 중 어느 하나만으로도 수면 패턴이 망가질 수 있는데 보통은 여러 가지가 같이 얽히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의 원인이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몸이 밤에 휴식 모드로 넘어가려면 자율신경이 바뀌어야 합니다. 낮에는 활동 모드, 밤에는 안정 모드. 이 전환이 자연스럽게 일어나야 잠이 옵니다. 많은 분들이 멜라토닌만 떠올리지만 멜라토닌은 혼자서 마법처럼 작동하는 스위치가 아닙니다. 몸의 온도, 혈압, 심박수, 호흡, 근육 긴장, 수분 조절 이런 것들이 함께 어우러져야 멜라토닌도 제 역할을 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전해질과 체액 균형이 흔들리면 이 전환 자체가 어긋날 수 있습니다. 몸은 쉬어도 된다로 가야 하는데 계속 깨어 있어라 쪽으로 부추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면 불면을 호소하는 분께 자주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선생님, 손발은 어떠세요? 밤에 다리는 어떠세요? 화장실은 몇 번이나 가세요? 이 세 가지는 단순한 생활 불편이 아니라 몸이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손발이 차다는 건 순환과 자율신경이 긴장되어 있을 수 있다는 신호이고, 다리가 당기거나 쥐가 난다는 건 근육 신호가 예민해져 있을 수 있다는 신호이며, 밤중 화장실이 잦다는 건 수분 조절이 밤에도 계속 바쁘게 돌아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이런 신호가 지금 있으시다면 전해질과 체액 균형을 점검해 볼 필요가 생깁니다. 새벽에 깨서 가슴이 두근거리는 분들 있죠. 그때 본인이 제일 놀랄 거예요. 혹시 나 심장에 문제 생긴 거 아니야? 겁이 나요. 당연합니다. 가슴이 뛰는 느낌은 공포감을 만들죠. 그런데 검사를 해보면 큰 이상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때 중요한 건 이겁니다. 심장이 밤에 충분히 쉬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심장은 낮에 뛰고 밤에는 조금 쉬어야 하는데 밤에도 뭔가를 조절하느라 계속 바쁘면 자는 동안에도 몸은 쉬지 못합니다.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도 피곤하죠. 눈은 감았는데 몸은 일했다는 느낌. 이런 상태가 흔히 잠을 잔 것 같지 않은 상태인 거예요. 그럼 옛날에는 왜 덜했을까요?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전에는 머리만 대면 잤는데, 예전에는 몸을 더 썼습니다. 밭을 시장 보기, 마당 쓸기, 걷기. 그런데 요즘은 활동량은 줄고 건강을 위해 물은 너무 많이 마시고 저염은 더 철저하게 합니다. 이런 행동이 의외로 수면에 방해가 되었던 거죠. 몸에 물은 많은데 몸이 그 물을 안정적으로 다루는 재료가 부족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밤중 화장실 이야기를 좀 더 해볼게요. 많은 분이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면 전립선 때문이겠지 또는 방광이 약해졌겠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원인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밤중 빈뇨가 그 이유만은 아니에요. 저녁에 물을 너무 늦게 많이 마시는 습관, 카페인이나 알코올 섭취, 당뇨, 수면무호흡, 약물, 그리고 체액 조절의 문제도 함께 봐야 합니다. 특히 전해질이 부족하면 신장이 물을 붙잡는 힘이 떨어져서 물이 자꾸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어요. 그러면 밤에 소변을 자주 보게 돼요. 그리고 한번 화장실을 다녀오면 그때부터 몸이 다시 깨어나기 시작하며 다시 잠들기 힘들어지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 자율신경 이야기를 해볼게요. 부교감 신경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부교감 신경은 몸을 쉬게 하는 신경입니다. 이 신경이 정상이면 심박수가 내려가고 호흡이 고르게 되고 근육 긴장이 풀리고 몸이 잠으로 넘어가요. 그런데 몸의 신호가 예민해져 있으면 머리는 피곤한데 몸은 깨어있는 느낌이 들어요. 이런 분들은 침대에 누우면 오히려 불안해집니다. 자야 한다는 압박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종종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혹시 저염을 너무 과하게 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물을 저녁에도 많이 마시나요? 이 질문을 하면 많은 분이 맞아요. 저는 짠 건 무조건 안 좋다길래 거의 안 먹어요 라고 하시고 또 건강하려고 물을 많이 마셔요 라고 하세요. 그 자체는 나쁜 습관이 아닐 수 있어요. 문제는 균형입니다. 낮에 물을 나눠 마시는 건 좋은데
밤에 몰아서 마시면 깨기 쉽고 저염을 너무 과하게 하면 몸이 예민해질 수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특히 땀을 많이 흘린 날, 사우나를 한 날, 설사를 했던 날, 혹은 이뇨제가 들어간 약을 드시는 날에는 더 그렇습니다. 그럼 저는 저녁에 간을 좀 더 해야 돼요? 단정적으로 그렇게 말하긴 어렵습니다. 왜냐면 사람마다 혈압과 심장, 콩팥 상태가 다르니까요. 선생님, 멜라토닌도 먹어봤는데요. 그거 별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물은 얼마나 드세요? 하루에 꽤 많이 마셔요. 식사는요? 저염으로 해요. 짠 건 최대한 안 먹어요. 이 조합을 보면 어떤 분들에게는 몸이 밤에 신호를 정리하기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무작정 영양제를 더 먹기보다 먼저 균형을 조정하는 쪽을 제안하는 경우가 많아요. 잠은 덧셈보다 뺄셈이 잘 듣습니다. 더 먹는 게 아니라 방해를 줄이는 것. 혹시 지금 나는 잠이 안 오면 그냥 참는다 하는 분 계시죠? 혹은 수면제를 먹긴 하는데 마음이 찜찜하다 하는 분도 있고요. 또 나는 멜라토닌이나 마그네슘으로 버틴다 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어떤 선택이든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먼저 읽어보세요. 그 신호를 읽으면 의외로 간단하게 수면의 질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해보신 방법이 있다면 마음속으로 정리해보세요. 따뜻한 우유였는지 소금물이었는지. 그런 경험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큰 힌트가 됩니다. 특히 어르신들끼리는 해봤더니 이게 낫더라 이런 정보가 정말 힘이 되거든요. 그래서 영상이라면 댓글로 한 줄 남겨주세요. 나는 밤에 깨면 물을 마신다. 나는 오히려 물을 줄였더니 덜 깼다. 이런 한 줄이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자, 이제 많은 분이 기다리는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소금물은 어떻게 만들어야 해요? 그 전에 인터넷에서 보면 어떤 사람은 소금을 꽤 많이 타서 마시기도 합니다. 이건 위험할 수 있어요. 짜게 마시는 순간 그건 숙면이 아니라 몸을 자극하는 행동이 됩니다. 갈증이 생기고 속이 불편하고 혈압이 오를 수 있고 밤에 오히려 더 깰 수 있어요. 그러니 꼭 짠 소금물이 아니라 맛이 거의 안 느껴지는 아주 약한 소금물을 기억하세요. 소금 종류에 대해서도 질문이 많이 나옵니다. 선생님, 아무 소금이나 되나요?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마트에서 흔히 보는 정제된 고운 소금입니다. 나트륨 성분이 추가되고 다른 성분은 적은 편이죠. 또 하나는 바닷물을 말려 만든 소금입니다. 이런 소금에는 미량의 미네랄이 함께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광산에서 나오는 암염 종류도 있는데 역시 미량 성분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떤 소금이 무조건 최고가 아니라 입과 속의 부담이 덜하고 무엇보다 아주 적은 양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미네랄이 조금 섞인 소금이 맛이 부드럽다고 느끼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그냥 집에 있는 소금으로도 충분하다고 합니다. 이제 만들기입니다. 물은 한 컵 정도를 기준으로 잡으면 편합니다. 종이컵으로 한 컵이든 집에서 쓰는 머그컵이든 상관없어요. 다만 너무 큰 컵에 한 번에 많이 마시면 방광이 예민한 분들은 오히려 깨기 쉬울 수 있으니 처음에는 부담 없는 한 컵이 좋습니다. 물의 온도는 미지근하게 손으로 잡았을 때 편안하게 따뜻하다 싶은 정도. 너무 차가우면 위가 놀라서 몸이 오히려 긴장할 수 있고 너무 뜨거우면 속이 불편할 수 있어요. 대략 체온과 비슷한 따뜻함, 그러니까 36도에서 38도 정도로 부드럽게 따뜻한 수준으로요. 그 다음은 소금입니다. 손가락으로 집었을 때 아주 작은 한 꼬집입니다. 그리고 마셨을 때 짠맛이 느껴지지 않거나 느껴져도 아주 희미하다가 기준입니다. 짠데? 라고 느끼는 순간 그건 과할 수 있어요. 이건 꼭 기억하세요. 맛이 거의 안 나야 합니다. 그리고 소금을 넣었다면 잘 저어 완전히 녹여주세요. 알갱이가 남아있으면 목이나 위에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천천히 저으면서 불을 조금 끄고 텔레비전을 끄고 휴대폰 화면을 멀리하고 조용한 상태에서 한 컵을 천천히 준비해보세요. 마시는 건 잠들기 직전보다는 잠들기 1시간쯤 전이 좋아요. 잠들기 너무 직전에 마시면 방광 때문에 깨는 분이 있고 위가 예민한 분은 속이 불편할 수 있어요. 1시간쯤 전 양치나 세수를 하고 방을 조금 어둡게 만들고 그때 천천히 마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마실 때도 한 번에 들이키지 말고 한 모금씩 천천히요. 그리고 이거 하나는 꼭 피하셔야 합니다. 소금물 한 잔 마셔놓고 그 뒤에 커피, 진한 차, 달달한 음료를 바로 마시는 것. 특히 카페인은 늦게 마실수록 새벽에 깨는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선생님 중에 나는 커피 마셔도 잘 자는데요 라고 하는 분도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카페인 대사가 느려지는 경우가 많아서 본인이 느끼지 못하는 영향이 새벽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니 적어도 저녁 이후에는 음료를 줄여보세요. 하루에 몇 잔 마셔요? 이런 질문도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욕심을 줄이셔야 합니다. 밤에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낮에 마시면 오히려 불필요한 나트륨 섭취가 될 수 있고 몸이 불편할 수 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많은 분이 가장 걱정하는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선생님, 소금이면 혈압 올라가는 거 아닌가요? 결론적으로는 어떤 분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건강 상태를 먼저 봐야 합니다. 혈압은 소금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수면의 질, 스트레스, 체중, 운동, 신장 기능, 약물 이런 게 다 섞여 움직입니다. 그런데 나트륨에 민감한 분들은 염분 섭취가 혈압에 영향을 더 줄 수 있어요. 그래서 고혈압이 있거나 혈압약을 드시거나 의사가 염분 제한을 강조했다면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가 필요합니다. 또 콩팥 기능이 떨어진 분에게 염분은 부담이 될 수 있어요. 부종이 있거나 신장 질환을 진단받았거나 단백뇨가 있다고 들었거나 크레아티닌 수치가 높다고 들은 분이라면 이런 습관은 피하는 게 안전합니다. 심장 기능이 약한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부전이 있거나 숨이 차고 붓기가 심하거나 의사에게 염분을 제한하라는 말을 들은 분은 절대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분들은 체액이 늘어나는 것 자체가 위험할 수 있으니까요. 당뇨가 있는 분들은 또 어떻게 하느냐? 당뇨가 있으면 수분 조절과 밤중 화장실 문제가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혈당 조절이 우선입니다. 혈당이 잘 조절되지 않으면 밤중 소변이 늘 수 있어요. 여기까지 들으신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아주 현실적인 꿀팁을 하나 드릴게요. 만약 여러분이 오늘 밤부터 소금물을 타 드신다면 소금부터 타지 마시고 먼저 저녁 물 마시는 시간부터 점검해 보세요. 저녁 늦게 물을 몰아서 마시는 습관이 있다면 낮에 나누어 마시고 저녁 이후에는 조금 줄여보는 것만으로도 수면이 달라지는 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휴대폰 화면을 늦게 보는 습관이 있다면 잠들기 전에 조명을 낮추고 화면을 멀리하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이런 기본을 먼저 잡고 그 다음에 미지근한 물 한 컵에 아주 약한 소금 한 꼬집을 조금 드셔보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침대에서 버티지 마세요. 선생님이 20분 이상 잠이 안 오면 잠깐 일어나서 조용한 곳에서 호흡을 천천히 하거나 스트레칭을 아주 가볍게 하다가 졸음이 올 때 다시 눕는 게 좋습니다. 단순하지만 다시 잠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이제 마무리로 핵심을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새벽에 자꾸 깨는 건 나이 탓만이 아닐 수 있습니다. 몸의 균형이 흔들려서 밤에도 몸이 긴장하게 되는 겁니다. 둘째, 그 균형에는 빛 활동량, 통증, 카페인, 수분 섭취 시간, 그리고 전해질과 체액 조절 같은 요소가 함께 얽혀 있습니다. 셋째, 미지근한 물 한 컵에 소금을 아주 약하게, 맛이 거의 안 느껴질 정도로 타서 잠들기 1시간쯤 전에 천천히 마시는 습관이 몸을 진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 고혈압, 심장질환, 콩팥질환, 부종, 염분 제한 처방이 있는 분은 절대 시작하지 말고 의료진과 상의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나도 혹시 저녁에 물을 너무 늦게 많이 마시나, 나는 짠 걸 너무 무조건적으로 피하진 않았나? 이런 생각 하나만 들어도 오늘 영상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시작해보고 싶다면 오늘 밤에 너무 욕심내지 말고 작은 컵 하나, 미지근한 물, 짠맛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소금 작은 한 꼬집, 그리고 그 한 잔을 마시면서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오늘 하루 수고했다. 이제 몸아, 천천히 쉬자. 이 말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 몸은 편히 쉬기 시작할 거예요. 마지막으로 부탁 하나 드릴게요. 혹시 오늘 들은 내용 중에서 이 부분은 내 경우에 맞을까 싶은 게 있으면 선생님 혼자 결론 내리지 마시고 자신의 병력과 약, 혈압, 부종 여부를 먼저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의료진 상담을 통해 안전하게 확인하세요. 오늘 밤 선생님이 조금이라도 더 편안해지길 바랍니다. 내일 아침이 조금 더 개운하길 바랍니다. 잠은 몸의 리듬과 균형이 만들어주는 결과입니다. 그 균형을 다시 찾는 길을 오늘부터 아주 작게 시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노후 지혜로 찾아올게요. 편안한 밤 되세요. 오늘 밤은 꼭 푹 주무실 거예요. 감사합니다.